중국 허베이성의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요 며칠간 수십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공산당에서는 이 지역에 1000명의 의료진을 긴급 파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세계 언론에서는 겨우 수십 명의 환자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의료진을 파견할 리 없다.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동안 중국이 그토록 자신했던 코로나 방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수십이 아니라 최소 수천 이상의 변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라며 중국의 공식 발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남아공, 미국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 이어 일본에서 역시 새로운 형태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백신 보급의 시작으로 한숨 돌리려던 세계의 국가들은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 역시 얼마 전 유입된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폭발적 확산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국에 유입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인의 소행이라는 정보를 뿌리고 있는데요. 중국 라오닝성 선양으로 입국한 한국인 임모 씨가 26명의 중국인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중국 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의 네티즌들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중국이 한국 때문에 제2차전을 치르게 되었다며 중국은 대국의 면모는 잠시 접어두고서라도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한국인이 인시성을 갖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시성은 한국 내에서도 2만 명 남짓의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매우 희귀한 성이죠. 더군다나 공산당 측에서 밝힌 인시의 한자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인시의 한자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중국에서 사용하는 성씨인데요.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공산당은 현재 중국인 인씨가 자국 내에 퍼뜨리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마치 한국인이 퍼뜨리고 있는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탈리아, 대한민국, 일본, 핀란드, 러시아, 호주, 스리랑카, 대만,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국가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전파한 사람은 우한에서 각 국가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공식 발표되어 있습니다. 굳이 중국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인도, 이란, 프랑스, 네팔, 독일 등의 국가에 처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람은 우한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우한에서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도 해당 사실을 부정하고 이번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되려 한국에게 모함을 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을 보니 국내 네티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이가 갈린다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중국은 지속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중국인 입국을 다시 허가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인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한 유일한 국가이니 한국은 중국에게 문호를 다시 개방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경제가 붕괴되므로 하루빨리 중국인이 가서 도와줘야 한다 라는 선심 쓰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있죠. 지난 5일 중국 신화령 그룹의 자회사인 신화령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중국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단지로 개발을 했던 곳인데 제주도 측에서는 중산간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문제 삼으며 이 모든 개발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죠. 중국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관광단지를 개발해주면 제주도도 돈을 버는데 이것에 해방을 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네티즌들이든 중국의 회사든 마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경제붕괴를 맞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 방문한 여행객은 총 23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보다 504만 명, 33%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중국인이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것 치고는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그리 큰 타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객 수치를 보전해 주었기 때문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 중 98%가 내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제한되자 그들의 눈길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곳곳의 숨은 관광 명소가 부각된 것인데요.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걸린 관광객이 제주도에 방문하여 제주도의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등의 단점도 발생하긴 했지만 내국인들이 제주도를 더 많이 방문하게 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매입과 개발 그리고 환경훼손으로 인해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관광객들 역시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관광을 하기는커녕 시끄러운 중국인들과 온갖 쓰레기들로 눈살이 찌푸려질 뿐이라 가는 것을 망설였었죠. 하지만 이제 제주도가 한국인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되찾았다며 기뻐하는 국내 네티즌들의 댓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괜한 걱정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아예 떠나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대학교의 중국인 학생 이야기가 회자되며 국내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발표 수업으로 대체하는 전공 수업이었는데 한 중국인 학생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멀뚱멀뚱 서 있으며 웅얼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교수는 당연히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답답했었고 보다 못한 다른 중국인 학생이 그의 말을 통역해 주었죠. 수업 공지를 중국어로 해주지 않아 발표가 있는지도 몰랐다. 이에 말문이 막힌 교수는 그저 알았다 답하며 해당 중국인 학생을 빵점 처리하였는데요.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오더니 또다시 알 수 없는 말로 교수 면전에 항의를 쏟아부었습니다. 통역해주는 중국인이 말하길 이런 이유로 중국인 학생을 빵점 처리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우리 아버지가 지방당위원회 상무위원인 것은 아는가?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오는 동북공정 그리고 최근 유독 열을 올리는 한국 문화 빼앗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자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공산당의 고위 임원인 것을 알면 한국인 교수도 깨갱하고 꼬리를 내릴 줄로 아는 것이겠죠. 중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해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라 설명합니다. 과거 트럼프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시진핑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주장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과서, 웹사이트 등에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의 역사라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옥스퍼드 교과서에는 과거 한반도는 전부 중국의 땅이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역사서 중 하나인 타임라인스 오브 히스토리에도 역시 중국은 한나라 시절 고구려를 식민지 삼았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과거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건설했던 만리장성은 한반도 내부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국 곳곳에 남겨져 있는 성의 흔적이 과거 중국이 건설했던 만리장성의 연장이라는 것인데요.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으로 인해 중국에서 한반도로 성을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드라마 여신강림은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동명의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데 작중 배경과 전혀 맞지 않는 중국스러움이 너무 많이 묻어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버스 정류장에는 중국 기업의 광고가 떡하니 붙어있는가 하면 편의점에는 중국의 음식 전단지가 붙어있고 작중 인물들은 편의점 앞 식탁에서 훠궈를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당 드라마가 제작되는데 그만큼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게 바로 자본의 힘이구나. 국산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야. 라며 중국의 영향력이 자랑스럽다 말합니다. 이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공산주의 국가애들이 자본의 힘에 뿌듯해하는 건가? 라며 비아냥거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드라마 여신강림 이외에도 또 다른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를 원작으로 제작되는 드라마 역시
중국의 대표 OTT 기업 아이치의 오리지널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TVN을 통해 방송되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이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단독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중국의 드라마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하죠. 한국의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 승승장구하자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빼앗는 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유튜버는 주로 김장을 담근 후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영상에 중국 전통 요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한국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다. 부적절한 영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라는 한국 네티즌들의 항의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 중국 네티즌들은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파오차이는 쓰촨의 전통 음식이다. 쓰촨 사람들이 파오차이를 요리해 먹을 때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한국이냐?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라도 작은데 속도 좁다. 라며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중국인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갈수록 도를 넘는 중국의 한국 문화 강탈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